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좀 더 아까 제가 1편을 촬영했고 이어서 2편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컨퍼런스 콜 자료인데요. 이거 좀 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530억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9.6%로 분기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달성했다. 영업 외 항목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2.3%에서 지금 분기별로 지금 기하급수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은 제가 1편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매출 부분은 조금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굳이 이 공장이 되면은 3분기 때 거의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부분도 당기순이익도 그동안에 CB하고 BW 이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왜곡이 됐었는데, 그 계속 제가 상관이 없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이는 게 당기순이익 적자 회사처럼 이 주가가 이제 전환 CB 전환 때문에 그렇게 왜곡돼 보이는 것 때문에 사실 조금 시장에서 평가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고 다 처리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몇백억 수준까지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출액은 사실 이렇게 저희 지금 어려운 매크로 상황이지만 이렇게 2차전지처럼 매출액이 뚜렷하게 확실하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섹터가 어디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하급수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재무적인 상황 같은 경우도 부채 정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 부채 비율이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제 90%까지, 이제 90%면 사실 우량 회사죠, 거의. 다만 이제 여기에서 LNF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미래가 밝은데 투자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키는 제가 레드우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레드우드랑,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지금 돈이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5천억 투자를 하고 싶은데 1조짜리 공장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5천억 투자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LNF가 5천억 투자를 해서 마련을 하고 레드우드가 5천억 투자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5천억 드는 거잖아요. 이 자체 유상증자를 통하든 차입을 하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레드우드의 그런 큰 성장성을 믿고 우리나라랑 상대도 안 되는 미국 그 자본시장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 큰 자금을 통해서 수혜를 받아가지고 저리로, 우리나라보다 저리로 이렇게 공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본을 어느 정도 희석은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캐파를 지속적으로, 이 돈이 없는 부분을 걔네 쪽에서 기술, 당연히 겉표시는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기술 협약이 있지만, 그 저변에는 이렇게 큰 그 고기술인, 높은 기술인 이 양극재 기술을 제휴한다는 것은 이런 자본적인 부분도 서포트를, 미국 시장 자본의 서포트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것이 다시 다른 소재 회사랑 특이하게 다른 부분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캐파 부분에서도 더 뚜렷하게 나타날 건데, 아마 더 생산 캐파가 굉장히 생각보다 클 겁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원래 영업이익이 적자 회사였어요. 이 제일 드라마틱한 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의 그런 스토리, 그게 굉장히 더 주가에서도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9.몇% 대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초 대비 고객사 오더 증가로 볼륨 확대, 이게 테슬라 얘기고요. 굳이 1공장이 풀 가동하고 있다. 생산성 안정이 되고 있고 효율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이 기존 공장에서도 똑같이 10을 생산하던 것들도 효율화를 통해서 11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니켈 판매 비중 확대로 제품 믹스 개선되고 있고 환율 효과도 있을 거고, 다만 이제 보급형 양극재인 EV523, 이 SK온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엔솔의 ESS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연초 대비 이런 부분은
유럽 쪽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은 1분기 때는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회사들이 생산이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좀 안 됐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 작년에 4분기에서 1분기에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에서 실적들이 뭐 많이 안 좋은 회사들이 나타났던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LNF와 그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다른 소재 회사들은, 양극재 회사들은 이런 보급형 양극재를 좀 더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기술이 좀 더 낮기 때문에, 다만 다른 장점이 있죠. 캐펙스 투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자원 부분에 있어서 강점은 있지만, 이 지금은 하이니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보급형 양극재들은 유럽 쪽으로 물량이 많이 나가는데 계획 대비 매출이 좀 부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니켈 때문에 만회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지금 NCMA는 지금 먼저 쇼티지로서 시장 요구 물량이 지속 확대 중이다. 그래서 굳이 이 공장이 조기 가동 예정이다. 원래 뭐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가동되는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3월 달에 시가동을 시작을 했고, 5월 달에, 그 다음에 6월 달에부터 6월 정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이건 양산입니다. 양산하고 시생산하고는 명확하게 달라요.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뭐 5, 6월 정도라고 보시는 게 뭐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맞을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매출이 지속 상승 전망이다. 다만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락한다고 하면 매출액 부분도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우리가 감수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원자재 가격만 하락이 되면 더 좋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60% 이상 달성해서 지금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차세대 제품이 이제 니켈 96% 하고 이제 90%죠 지금. 이것도 양산이 됐다고 지난번에 리포트에도 나왔고, 이제 지금 마지막 테스트 거치고 이제 양산을 이제 하려고, 대량 양산을 한다는 그런 뭐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다 코앞에 지금 96%도 이제 할 거라는 그런 얘기고요. 단결적 양극재는 중요하다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 효율도 더 높고 배터리 충방전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돼도 이렇게 잘 견디는 그런 계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미래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코발트 프리 LFP에 대응하는 에로 하이만간, 리치만간 쪽의 개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 LNF가 거의 탑급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뭐 매출 영업이익은 뭐 말씀드렸던 거고, 3개년 매출 계획도 보면 진짜 뭐 드라마틱하게 100%씩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1분기에만 해도 거의 작년에 거 뭐 반을 한 건가요? 와, 대단합니다. 3개년 영업이익도 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는, 이런 돈이 많이 부족한 회사에서 이렇게 EV 에비타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500억은 또 투자 금액으로 쓰일 수 있을 거고, 연간으로 뭐 예를 들어서 500억만 나오면은 지금 2천억이 나온다고 하면은 2천억 이상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이 부분이 또 시설 투자 자금으로 뭐 얘네들이 배당하는 회사도 아니고, 이렇게 또 좋은 선순환 효과가 있다는 거는 또 좀 숨겨져 있는 그런 함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재무제표는 뭐 좀 알아서 보시면 되고,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리뷰를 보면 오늘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주주분들은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관 투자자분 기관에서 공유를 해준 건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표 내용 기준에서 설명 들었던 애널들이 들었던 부분을 요약을 한 건데요. 김철중 의원이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NCM이 60% 이상이 지금 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NCM 그 A가 좀 더 계속 생산이 된다는 거죠. 더 많이. 굳이 이 공장은 완전히 NCMA에 올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테슬라 쪽으로 나갈 것이고, 그게 지금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6월 달에 이게 갑자기 지금 뭐 3, 4만 톤, 7만 톤이지만 먼저 4만 톤이 먼저 오픈이 되는데, 그거는 누구한테 갑자기 나가느냐, 이거는 예정보다 땡겼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나가느냐, 이 아마 새로운 계약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좀 더 내년에 70% 된다는 거는 이 물리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지금 뭐 시운전 이런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하면 좀 더 11% 이 12%에 가까워지는, 지금 9.7%까지 가고 있지만 뭐 10%도 잘하면 넘길 수 있는,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진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이제 상단은 조금 막혀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10%만 계속 나와줬으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CM 90% 이후에 매출 발생해주고, 그 다음 LFP 저가 대응하기 위해서 하이만간이 굉장히 지금 높은 기술까지 와 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주담이랑 통화할 때도 다 기술은 완료돼 있다. 다만 이 셀업체들이 이걸로 조합을 해서 이 양극재만 되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음극재하고 전해액과 분리막을 전부 다 이 소틱 조합을 해서 이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셀 회사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 개발은 완료된 거나 다름없고, 이제 셀 회사들과의 최종적인 조율과 노력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뭐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판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기에서 2분기, 3분기에는 어느 정도 가동률이 좀 올라가면서, 근데 여기서 다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률은 거의 이제 뭐 10% 초반, 10% 11% 정도가 맥스라고 보고요. 추가 계산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얘네들도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10%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레드우드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오랜 주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조금 뭐 잘 되고는 있지만 뭐 그쪽에서 지금 레드우드에서 동박을 22년에 23년에 양산한다고 하고 24년에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2년 전인 22년도에 지금 올해 레드우드 기사도 잘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 제가 또 한번 이번엔 특집으로 다룰 예정인데, 2년을 이렇게 백업 시켜버리면은 올해 이제 발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올해 발표가 되고 해야 24년에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장의 우려를 좀 더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발표 자리 마련할 것이라고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그 OEM 셋업체와도 논의 중이고, 올해 3개, 4개가 가시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 부분은 뭐 포드 쪽도 가능성도 있고, 지금 볼보도 가능성이 있고, 여러가지 폭스바겐 뭐 그다음에 뭐 노스볼트 이쪽도 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또 자세하게 또 좀 더 명확하게 나올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유심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결정 양극재 같은 경우도 이 기술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다는 건 지난번에 김철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원통형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높아져 있지만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양극재의 안정성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니켈 60, 70%밖에 못 넘어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NNF에서 굉장히 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테슬라에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뭐랄까요, 많은 주행 택시가 가기 전에까지는 이쪽에 SK 쪽에 먼저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우치형 쪽은 당연히 SK 온 쪽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엔솔도 하고 있지만 SK 쪽에 좀 더 먼저 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결정 쪽은. 그래서 이쪽의 기술도 거의 최상위급이라서 이미 다 양산 단계까지 90%까지도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출이 뭐 올해 말 정도에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캐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얘네들은 NNF는 좀 보수적으로 잘 안 알려왔었는데, 올해 이런 IR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24년 기준 20만 톤 캐파를 확보할 것이다. 해외 캐파 제외하고 해서 이렇게
높게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해외 발표를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3공장도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더 캐파를 확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고, 공장 준비도 잘 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무슨 얘네들은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반도체처럼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주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약속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2차전지의 그 안정된 특성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참고로 에코프로데이에서 이 발표를 했던 제 영상을 캡처해 왔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55만톤, 60만톤까지도 지금 26년도에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져 있죠. 그 부분에 26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서 23만톤, 그 다음에 해외에서 18, 14만톤, 그래서 32만톤 이렇게 했는데, 국내에서 23만톤까지 26년도 기준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20만톤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런 대장 에코프로비엠에 이렇게 뭐 견줄만하게 지금 원래 더 캐파가 더 줄어 작을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이쪽도 NNF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해외에도 레드우드랑 굉장히 크게 할 것이라고 지금 레드우드 포함해서 50만 톤 이상, 제 기억으로는 예상으로는 55만 톤 이상으로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이던스는 좀 더 나오게 되면은 이제 PER도 그렇고 밸류를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적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지금 3조 중반대 매출이 발생할 거고, 내년에 5조, 7조, 장난 아니죠. 동업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엄청나게 뿌듯하지 않을까요? 네, OPM은 좀 빠질 거지만, 영업이익은 좀 빠질 거지만 3분기 때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 거고, 이 우측 하단에 보면은 23년도 기준으로 4조 예상을 했습니다. 김철중 뭐 크게 본다는 김철중도 4조 뭐 5조 8천억 이렇게 봤는데, 이게 4조가 아니라 5조, 다음에 5조 7천억이 아니라 7조 이상 될 것이다. 이거 뭐 매출액이 진짜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뭐 그 보수적인 NNF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셧다운 이슈도 얘네들은 상관없다. 배터리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고 셧다운 상관없이 하고 있다. 왜냐면은 지금 이 테슬라는 이 하이니켈이, 이 부분은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었죠. 중국 쪽에 전체적으로 뭐 중국 상하이 공장도 뭐 멈췄고, 뭐 상하이 공장에 테슬라 Y를 공급을 엔솔에서 하긴 하지만 그 비중은 굉장히 작죠. 90%가 거의 LFP고 10%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잘 가야 줘야지 NNF도 결국은 잘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는 트래킹을 했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 이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 우리가 생산을 해갖고 중국 남경 공장, 엔솔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중국 남경 공장에서 이 합해가지고 유럽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얘네는 다 중국으로 보내지만 중국에서 또 다시 유럽으로 보내지고 있다. 다만 베를린 텍사스 공장에도 좀 더 확대될 거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쪽에서도 캐파가 굉장히 뭐 몇십만 대씩 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5조, 내년에 5조, 내후년도에 7조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680 배터리도 저도 무조건 LNF 걸 쓸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물어보고 있지만, 완전히 뭐 비밀 유지 협약을 때문인지 뭐 상관없지만 준비 잘 되고 있음. 제가 이게 그 현장에 없어서 뉘앙스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지만 준비 잘 되고 있음. 무슨 음주운전 같은 얘기인 거죠. 술은 취했으나 뭐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LNF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그 소재를, 그 화재에 민감한 소재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의 그런 확신을 거쳐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4680 자체도 지금 새롭게 시도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도 이 셀 자체에서의 완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결정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재까지 바꾼다? 그거는 리스크를
나중에 뭔가 더 완벽하게 해주면 소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더 싼 소재를 한다든지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 처음 시도하는데 바꾼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엔솔의 ESS 523 같은 경우는 Q가 3분기 때 회복을 할 예정이다. SK온 쪽에서는 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기존에 하이니켈에도 잘 나가고 얘네들 거 잘 나간다? 그러면은 매출, 물론 영업이익률은 조금 더 얘네들이 한 5, 6%밖에 못 받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지만, 매출은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도 없어도 잘 나가지만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때는 반도체 쇼티지가 지금보다는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더 매출 업사이드가 강하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 제일 중요한 굳이 이 공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3분기 때 풀 가동할 것이다. 6월 달부터 뭐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새로운 계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 한 보름 전에 뭐 공시가 뜰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리튬 양극재 판가는요, 뭐 이제 너무 잘 되고 있는 소재가 양극재인 거는 뭐 수차례 강조를 드려서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부분 단결적 양극재는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이상 또 말씀을 쭉 드렸는데 2편에 걸쳐서 좀 지루하시지 않게 좀 빨리빨리 얘기했는데 뭐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 꼭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줘서 굉장히 보람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 뭐 죄송하다는 말, 죄송할 건 아니죠. 사실 제 투자하면서 투자에게 쓰는 거니까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당연히 저도 잘 되고 제가 구독자분들도 잘 되었으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모두 다 동업한다는 마음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매크로만 지금 잘 버텨주면은, 지금 저는 사실 지금 주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했던 이런 좋은 시나리오들이 아직 많이 올해 내에 가시화될 것이 지금 금방 가시화될 건데, 매크로만 좀 안정적으로 돼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매크로는 아무도 못 맞추죠. 제가 매크로에 대한 얘기들은 이 배터리 섹터와 같이 매일매일 뭐 똑같은 얘기하면서 지금은 괜찮다, 지금 괜찮다, 이 부분이 좀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시청하시면서 뭐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잘 대응해서 많은 수익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홍보 부탁드립니다. 되게 말씀드린 게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쉬세요.